정효의 산업경제 딱 10분 시작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검색 순위와 평점을 자기들 입맛대로 바꿨다. 이건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만약에 유죄라면요, 벌금을 얼마나 물어야 될까요? 지난 6월 13일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쿠팡이 검색 순위와 평점을 조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쿠팡은 아니 우리 가게에 우리 상품을 고객 취향에 맞게 배열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반박을 뚫고 국내 유통업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영희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이십니다. 자, 서기관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쿠팡은 민간 기업이잖아요. 네. 이게 공공도서관의 인기도서 순위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립휴양림 그 펜션 시설의 예약 번호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기업이 자사 사이트를 마음대로 꾸미는 게 이게 정말 2천억 원 가까이 과징금을 물을 만큼 잘못한 일인가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규율하고 있는 법률 중에 공정거래법이 있는데요. 공정거래법에서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계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소비자를 속인다라고 속인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쿠팡의 위법 행위처럼 이제 검색 순위나 구매 후기와 같이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로 생각하시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게 또 보니까 이제 쿠팡 문제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직매입 상품, PB 상품, 그리고 중개 상품이라는 이 유통 용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 직매 상품과 PB 상품은 기본적으로는 쿠팡이 사다가 팔고 못 팔고 남으면 재고를 본인들이 떠안는다는 데서는 같습니다. 다만 둘의 차이가 있다면은 직매입 상품은 라면을 예로 들면요. 쿠팡이 농심 오뚜기 라면을 사다가 팔고 못 팔고 남으면 재고를 이제 떠안는 구조. 반면에 PB 상품은 쿠팡이 라면 제조사에다가 요러요러한 맛의 라면을 원가 한 요 정도에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주문 제작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쿠팡 라면이라고 자사 상품을 붙여서 팔면 이걸 PB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못 팔고 남았을 때 이 재고 부담은 쿠팡이 떠안는 것이고요. 이 앞에 두 상품에 대해서 중개 상품, 이번에 제일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만은 중개 상품은 뭐가 다른 건가요? 중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 입점해 있는 이제 입점 업체들이 직접 상품을 구매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쿠팡이 이때 하는 역할은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A라는 라면을 검색했을 때 쿠팡의 검색 화면에는 쿠팡이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는 A 라면과 입점 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A 라면이 모두 같이 섞여서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똑같은 플랫폼인데 똑같은 사이트인데 어떤 건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소비자와 중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쿠팡이 그 플랫폼에다가 자기네 상품도 같이 팔면서 빚어지는 이해상충, 이게 바로 문제의 본질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쿠팡이 이 직매입 상품이나 PB 상품 같은 자기 상품만 팔거나 아니면 네이버 쇼핑이나 11번가처럼 중개 상품만 팔았다면 이번과 같은 문제는 없었던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쿠팡이 가지는 그런 독특한 지위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명해 주신 것처럼 쿠팡은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이자 입점업체의 상품을 거래를 중개해주는 중개사업자로서의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고요. 이 두 가지 상품을 섞어서 검색 순위를 산정하고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그런 그 심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선수와 심판의 역할을 같이 네.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쿠팡은 이제 대형마트 예를 들면서요. 대형마트가도 이렇게 PB 상품 진열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잘 보이는 데다가 자기네 상표 붙여가지고 따로 팔고 있는데 도대체 이 대형마트랑 자기네 쿠팡 사이트가 뭐가 다르냐라고 또 항변을 하던데요.
소비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고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차이점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통 마트나 편의점 같은 곳은 자기 상품만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쿠팡처럼 입점업체가 입점해서 중개를 이렇게 거래를 중개하는 그런 상품은 없는 곳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마트라고 하면은 거기에 PB 상품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본인이 다 떠안아서 그 재고까지 못 팔고 네. 남은 재고를 떠안고 자기는 책임을 지는 거지. 네네. 거기에 어떤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팔다가 못 팔면 알아서 가져가세요라는 이 중개 상품은 없다라는 네네. 말씀인 없습니다. 거죠. 쿠팡에는 그 두 개가 섞여 있고. 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검색 순위가 가지는 의미와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진열이 가지는 의미가 크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실 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검색을 해서 도출되는 그런 순서를 굉장히 중요한 구매 선택의 요인으로 검색 생각하고 순위. 예, 계신다라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눈에 잘 띄는 위치는 있지만 그 위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품 정보, 뭐 우수성, 많이 판매가 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뭐 만족도가 높은 상품으로 지정이 됐다든지 이런 상품은 없다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대형마트는 어쨌든 있겠습니다. 어디에 배치를 했던 소비자가 전부 다 둘러보면서 할 수 있는데 쿠팡 같은 사이트는 아무래도 윗부분만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군요. 네, 그리고 눈에 잘 띈다고 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라고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쿠팡의 제일 첫 번째 잘못을 이제 지적하신 게 이게 알고리즘 조작이었는데요. 진짜 이 알고리즘을 조작하면 검색 순위가 그렇게 크게 막 뒤바뀌나요? 네, 바뀝니다. 이게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건 어떤 특정 상품을 검색순위 상단 1위, 2위, 3위, 4위, 5위 이런 위치에 고정 노출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을 이용했다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위반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A 상품 같은 경우에는 100위권 밖에 있던 상품을 1위로 끌어올려서 1년 9개월 동안 장기간 1위에 노출시키고 6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판매시켰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진짜 저도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쿠팡 사이트를 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저는 당연히 이게 처음엔 판매량 순 아니면 뭐 가격이 낮은 순인 줄 알았더니 쿠팡 랭킹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네. 그 쿠팡 랭킹에 따라서 이렇게 순위가 쭈루룩 매겨지는데 알고 봤더니 쿠팡 랭킹의 제일 위에 1, 2, 3번이었던 상품이 반드시 판매량이 많거나 소비자의 평이 좋아서만이 아니었더라라는 네.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이제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후기를 달게 하고 평점을 이제 좋게 줘서 평점을 조작했다라는 부분인 건데요. 쿠팡이 또 하나의 항변을 하는 게 이게 사실 이 온라인 유통업계에서 굉장히 오래된 관행이지 마치 자기들만 이런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던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온라인 플랫폼, 쇼핑 플랫폼 중에서 자기 임직원을 이용해서 자기 상품에 구매 후기를 달게 하고 높은 평점을 부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고요. 현재도 그러한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쿠팡은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자기네 어떤 그 상품 추천 기준까지 정해놓고 따르라 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상품 추천을 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쿠팡이 쿠팡 랭킹을 운영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이게 판매 실적이라든지 소비자의 구매 만족도라든지 검색 정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순위인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해왔다는 점에서는 소비자를 속여서 해당 상품을 구매하게 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핵심은 소비자에게 이로우냐 아니면 이롭지 않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어쨌든 이 정부에서 온라인 사이트의 이건 상품 노출 순서나 이제 이런 부분을 규제하시다 보면은 결국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일 것 같은데요. 어떤지요? 그런 측면도 우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쿠팡의 내부 자료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쿠팡이 이렇게 자기 상품을 장기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하는 행위를 통해서 쿠팡이 판매하는 자기 상품,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중개 상품, 쿠팡에서 판매되는 전체 상품의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가격이 올라갔다. 네, 비싸게 상품을 구매했다라는 게 소비자 피해라고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온라인 쇼핑몰 어쨌든 규제를 하셨으니만큼 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그런 검색 순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이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도 요새 물가가 굉장히 높고 걱정이 많으신데 싸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효유의 산업경제 딱 10분.